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브라이틱스 데이터 분석 시리즈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브라이틱스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시리즈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리프로세싱이 되겠죠. 그림은 CRISP DM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의 표준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보면 데이터 전처리가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이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 전처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가시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전처리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로우 데이터를 바로 DB에 적재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리가 없죠. 다양한 종류의 로우 데이터들이 있고 결축치도 있고 잘못된 값들도 있고 또 스케일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모델이 정확할수록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처럼 입력이 슈렉이면 출력도 슈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클린징,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 노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 등이 데이터 전처리의 태스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분석 업무의 80%의 시간을 대략 차지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데이터 정제, 클리닝입니다. 클리닝에는 결측치 처리, 그리고 아웃라이어, 즉 이상치 처리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치, missing value입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면 데이터 개수는 474개이지만 결측치가 널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버리지 값은 계산이 되지만 이것이 474개 데이터의 평균 값인지 아니면 널 값을 제외한 값들의 평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디언 값은 계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해서 결측치는 제거해 주거나 대체값을 지정해 주거나 하는 결측치 처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결측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선 먼저 결측치를 식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데이터를 브라우즈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눈으로 확인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는 statistic summary 함수의 null coun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형 데이터의 경우는 string summary 함수의 null cou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경우 blank 문자도 데이터 값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 블랭크를 제거해야 한다면 분석가는 이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측치의 처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측치를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delete missing data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replace 하는 방법입니다.
숫자의 경우 replace missing number 함수를 사용하고 문자의 경우 replace missing string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각각의 함수에서 옵션으로 fill method와 fill value를 적절히 선택해주면 됩니다. 또한 query eject 함수를 사용해서 딜리트하거나 replace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query 함수의 where저를 쓸 때 스페이스나 empty cell을 찾는 좋은 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where length trim column not equal 0 이렇게 써주면 스페이스나 empty cell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결집지 확인 처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습은 브라이틱스 튜토리얼을 활용합니다. 시나리오는 결집치 처리, join, 날짜 관련 파생 함수입니다. 브라이틱스 AI 포털에서 튜토리얼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스튜디오로 업로드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자, 먼저 튜토리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틱 스튜디오 튜토리얼에서 날짜 관련 전처리 및 파생 변수 생성 튜토리얼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C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열겠습니다. 자, 지금 실습에서 필요한 파일은 이 부분이죠. 여기서 로드 웨더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 버튼 클릭해서 웨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컬럼은 3개고요. 데이트, 템퍼러처, 프리시피테이션, 그러니까 날짜, 기온, 그리고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컬럼은 3개, 로우는 22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how rows를 3000으로 바꾸면 3000개까지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널 데이터가 많이 있네요. 자,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0부터 돼가지고 널 데이터가 뒤에 채워져 있죠. 템퍼러처도 한번 소팅해 보겠습니다. 널 데이터가 여기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널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스태티스틱 서머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컬럼으로 템퍼러처와 프리시피테이션을 선택했고요. 타겟 스태티스는 널 카운트로 잡았습니다. 런 버튼 클릭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 네임에서 템퍼러처는 널 카운트가 4개고요. 프리시피테이션은 널 카운트가 57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0의 값을 가지잖아요. 보니까 0이 제일 많습니다. 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도 나오겠죠? 자, 템퍼러처는 요랬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값이 다 0이잖아요. 자, 뭐 널 데이터도 있지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강수량이 널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0의 값을 가질 때 입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뭐 분석가가 결론을 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replace missing number라고 하는 것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강수량이죠? precipitation은 fill value to 어떤 값을 해라. 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옵션을 보면은 뭐 평균값 min, median, 중앙값 min, max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런 버튼 클릭하면 밸류가 0으로 채워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팅해서 보면 자, 드래그해서 보니까 없죠. 값이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elete missing data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템퍼러처의 경우는 널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값을 뭐 평균으로 할 수도 없고 0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값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show rows 에서 보니까 이 널 데이터는 소팅을 하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자, ascending, descending 해도 밑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10월 달에 0도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1월 달 두 개 있는데 이건 0도일 수도 있겠어요. 평균 기온이. 그리고 8월 달도 널 데이터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제거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분석가가 제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delete missing data를 해서 템퍼러처가 널 데이터인 경우는 제거를 해라. 그리고 그때는 low를 제거를 해라. 이렇게 옵션도 있습니다. 자, 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4개의 널 데이터가 없어졌겠죠. 2246개의 로우가 2242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아웃라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치는 잘못된 값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값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값은 당연히 제거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측정된 값이라고 하더라도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상치 값을 모델이 작성해 사용하면 이상치 값이 모델에 왜곡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상치 값은 모델을 만들 때 제외를 합니다. 즉 이상치 값이 정상적으로 측정된 값이라고 하더라도 모델의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 분포에 기반하여 정의하게 되는데 이상치를 식별, 탐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투키와 칼링입니다. 투키와 칼링은 둘 다 4분위수 레인지 IQR을 사용합니다.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1사분위수와 4사분위수의 거리를 뜻합니다. 칼링은 정상치 값의 상하한선을 정할 때 중앙값 m을 사용하고 IQR의 디폴트 멀티플라이어로 2.3을 사용합니다. 반면 투키는 상한선을 Q3, 3사분위수로 사용하고 하한선을 Q1, 1사분위수를 사용합니다. 대신에 멀티플라이어는 칼링보다 작은 1.5 값을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이상치의 탐지는 아웃라이어 디텍션 함수를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함수의 옵션으로 투키 또는 칼링을 선택할 수 있고 멀티플라이어 값도 분석가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엔 디폴트 값이 사용됩니다. 리절트 옵션에서 Remove Outlier를 선택하면 바로 이상치 행이 제거가 되고 Add Prediction을 선택하면 결과 테이블에 Outlier 식별 인덱스 컬럼이 생성됩니다. 실습을 통해 결측치 처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습은 브라이틱스 튜토리얼 이상치 탐지, 투키 방법 활용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아웃라이어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거해 보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자, 아웃라이어 리무벌에 관련된 튜토리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 탐지 및 제거죠. 자, 여기 1번 보겠습니다. 통계학을 공부하는 동현이는 요거죠. 마찬가지로 모델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브라이틱스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틱스에서 모델과 데이터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열어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py 아웃라이어 디텍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id가 더블인가요? 자, 여기서 보면 데이터 형식이 나오죠? id 더블, 밸류 더블로 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튜토리얼을 참조해서 이 데이터 타입은 참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와서요. 더블 맞고 피니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런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이렇게 그래프 박스 플롯이 그려졌습니다. 딱 보니까 아웃라이어 값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98, 23 그리고 대부분의 값들은 뭐 작네요. 자, 듀플리케이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밸류가 뭐 0.1, 다 0 이하의 숫자가 나와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니까 맨 끝에 두 개만 굉장히 큰 값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잘못 측정된 값이 아닐까. 잘못 측정되거나 아니면은 기록을 잘못한 그런 이상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이어 디텍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웃라이어 디텍션에서 밸류 값을 컬럼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메소드는 투키와 칼링이 있습니다. 투키를 선택할 때는 멀티플라이어가 1.5가 되고요. 그리고 칼링을 선택하게 되면 멀티플라이어가 2.3이 되죠. 자, 디폴트를 없애버리면은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지정이 됩니다. 자, 투키를 선택할 때는요, 멀티플라이어가 1.5가 적용이 되고요. 칼링을 선택하게 되면 멀티플라이어가 2.3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는 리무브 아웃라이어 하면 표에서 테이블에서 바로 삭제가 되고요. add prediction 하면은 여기 인덱스가 붙는다고 했죠. 이렇게 new 컬럼으로 인덱스가 붙습니다. 자, 먼저 remove outlier로 되어 있었으니까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uplicate, vertical 놓고 테이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115개에서 2개의 칼럼이 제외가 됐고 113으로 로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add prediction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5개의 로우즈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 outlier라고 하는 is outlier value라고 하는 칼럼이 인덱스 칼럼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in하고 out인데요. 여기 보면 out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걸 필터링 해가지고 제거를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